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깜짝 놀랐죠. 저도 정말 예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5.12 부동산 대책, 5.12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시장도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제 많은 또 집주인들, 많은 매수자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굉장히 궁금한 이런 또 하나의 충격적 부동산 법령이 오늘 이제 발효가 됐죠.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하나씩 살펴드리면요. 국토부가 오늘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아니 계속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연기를 모락모락 피웠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국토부 장관, 재경부 장관 다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택 전체로 진짜 필살기다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또 한 번의 정말 충격적인 일단 상황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막 흔들리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보다 훨씬 이 세입자 있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임대 중인 전세권이든 다 임대 중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거래할 때 임대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안에서는 4개월 내에 입주를 하고 2년간 이제 실거주 해야 되죠. 이거를 유예를 해준다라는 거죠. 임대차 종료일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거주 1주택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 이거 정말 엄청난 승부수로 보여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시겠지만 서울 25개구 전체입니다. 전체 1015 대책에서 전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수원의 영통, 장안, 팔달, 안양의 동안, 수원, 용인의 수지, 의왕, 하남 총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게 되겠고요. 실거주유예가 이제 일부 다주택자들만 적용되다 보니까 아니 다주택자들은 해주면서 아니 나 같은 1주택자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당연히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 편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이거를 내일부터 5월 13일부터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 부동산거래법 신고 시행령이라는 게 풀네임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게 약칭이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비상명령이다. 대통령이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특단의 조치를 한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이었나요?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 이걸 종료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부활시킨 거죠. 결국 이게 이제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됐는데 그동안의 이야기죠.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 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무주택자들이 대부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됐다. 그만큼 순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다주택자들 매물을 압박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추리하고 다주택자들이 또 급급매를 쏟아내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자, 일단 숫자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월에 한 5,900, 2월에 5,600, 3월에도 6,400. 그래서 5년 평균이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있었고, 특히나 다주택자가 매도한 이것이 서울의 이제 무주택자, 서울만 봐서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작년에 한 56% 정도 됐는데 올해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무려 73%까지 갔다.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받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냥 순기능이다. 이렇게 사이클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더더구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랄까요? 아, 이번 정책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 중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구정, 정말 난공불락의 부동산 불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강남의 한복판, 강남 압구정이 완전히 이번에 붕괴가 됐죠. 압구정 신현대 11차 61평형이 128억까지 갔던 게 90억까지 내려갔고, 호가는 85억까지도 내려갔죠. 그래서 38억 원, 결국 29%, 강남 압구정이 최고가 대비해서 30%가 무너지는, 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거죠. 2월, 3월, 4월, 자,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죠. 압구정 구현대 2차도 53평형 98억까지 갔던 게 78억으로 20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왔고요. 압구정 현대 8차도 53평형 83억에서 69억으로 14억이 하락했고, 아이파크 삼성, 이것도 강남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55평형이 78억에서 65억으로 13억이 하락을 했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엄청난 대장 아파트죠. 그래서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펠 37평형이 53억까지 갔던 게 42억 5천, 9층이 10억 5천 폭락했고, 27층 같은 경우에도 43억, 그래서 53억이 43억으로 턱걸이하면서 10억이 폭락해서 레데펠도 완전히 붕괴가 됐죠. 자, 그리고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마찬가지죠. 66평형이 54억에서 44억으로 10억이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중 1단지죠. 자, 여기도 33평형 39억 3,500이 31억으로 8억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대치동의 한본미도 34평형도 45억에서 37억 3천까지 7억 7천, 8억 가깝게 하락했고, 쌍용 대치 2차 31평형도 39억에서 32억으로 7억이 폭락했고요. 대치 음마도 34평형 43억 1천에서 38억 1천만 원으로 5억이 폭락했습니다. 자, 결국 강남에 우리가 대장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아파트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말 붕괴가 되는, 결국 강남 불패가 붕괴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도 마찬가지죠. 반포의 대장 레미안 원밸리 34평형 72억까지 갔던 게 54억 5천까지 17억 5천, 18억 가깝게 폭락을 했고요. 반포자이도 70평 77억에서 65억으로 12억이 폭락했고, 신반포 센트럴자 여기도 신축이죠. 레미안 원밸리 가까이 있는 40평 58억에서 50억으로 8억이 폭락했고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62평형 81억이 73억 4천원 7억 6천, 8억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자, 결국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도 이렇게 줄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서초도 붕괴가 되는, 서초도 불패가 붕괴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파 쪽에 헬리오시티 38평형 32억 5천에서 23억 5천으로 9억이 폭락했고요. 잠실 엘스 45평형 46억에서 38억으로 8억이 폭락했고요. 잠실 리센츠 48평형 47억에서 39억 8천으로 7억 2천이 하락했고, 올림픽 선수촌 63평형도 48억에서 40억 턱걸이 7억 7천, 8억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49평형 43억 5천에서 35억으로 8억 5천이 하락했고, 서민고동에 있는 신동아, 용산 신동아 45평형도 49억에서 38억 7천. 자, 말 그대로 다주택자들의 이 매물출에 다주택자들이 급급매를 쏟아내면서, 사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런 거죠. 82.5%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 이런 양도세 때문에 결국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수십억 대폭락 거래들이 쏟아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가 붕괴되는 일이 실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먹히는구나. 이런 전략이 먹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세입자 있는 이거를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정말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승부수를 띄우는, 자,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온 거죠.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뭐 무작정 이거를 다 허용해 주면 이건 뭐 정부가 말 그대로 뭐 이제 폐기를 한 거죠. 이제 본인들의 주택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자,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국토부가 지금까지 있었던 주택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뭐 뉴스나 뭐 이제 신문 언론에서는 야, 이제 뭐 갭 투자 전면 허용했다. 자,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뭐 정부가 뭐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뭐 대책을 뭐 이제 완전히 폐기했다. 이런 얘기도 1015 대책 폐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사항들을 걸어놨죠. 자, 일단은 발표일, 자, 5월 12일입니다. 오늘 이 기준입니다. 발표일, 이 중에 임대 중인 것만 지금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리고 허가받은 이후에 4개월 내에 지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현재 임대 중인 것만 해당이 되고, 더더구나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금 딱 7개월이죠. 7개월 정도 뭐 이 부분에서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5월 9일까지였잖아요.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딱 한정이듯이, 자, 이번에도 기간을 딱 한정해서 한다라는 거죠.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잔금 같은 거를 막 1년, 2년 막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등기를 한 경우 4개월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아타기 목적,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뭐 갭 투자 이거 허용했네, 완전 뭐 대책 폐기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내가 지금 팔고 나 갈아타기 하겠어, 나 지금 무주택이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월 12일 이때도 무주택이어야 되고, 내가 이 중간에 매수를 하는 올 연말까지도 계속 무주택인 경우에만, 중간에 갈아타기는 안 해.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장치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요런 게 조금 표시가 납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거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에 지금 발표일 5월 12일 현재 체결된 요거까지 되는 거죠.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까지죠. 5월 11일까지.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5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 현재 지금 뭐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오늘 발표를 보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건 다 안 된다. 다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분들은 빠져나가라. 새로 뭘 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요게 일단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실거주 유예 조치가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야, 국토부가 여기에 트라우마가 하도 비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아, 갭 투자 허용했어. 뭐 이제 뭐 완전히 뭐 이재명 정부 완전 백기투항했네. 완전히 뭐 그 대책 완전히 폐기했네. 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니까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 허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2년간 이거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여전히 종료일에 되기 때문에 뭐 무작정 갭 투자를 허용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또 등장을 해서 야, 오늘 이게 이제 발표된 걸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다 조율을 한 다음에 아,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이 부분을 교통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트위터 X를 통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매도 기회를 주는 거, 이 부분이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억가다. 억지로 까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이분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그것도 어차피 2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이게 무슨 갭 투자 허용이냐. 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국토부 이제 김윤석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거주 유예 확대가 갭 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거다. 자, 이거 뭐 형평성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입자가 있어서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올 수 있어. 자, 이번이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자, 이번 지나고 나면 이제 기회는 없다. 올 연말까지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 결국 뭐 5.12 부동산 대책 당연히 매물은 증가를 할 걸로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자 5월 12일자 기준 했을 때 3일 전이면 5월 9일하고 비교를 한 거죠. 5월 9일 날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고 5월 10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으니까 이제 9일하고 12일을 이제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자, 3일 전하고 지금 오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 6만 8천 건까지 갔던 게 6만 3천 건으로 한 3일 사이에 5천 건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6.6%. 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6만 건대 정도 버텨주는 거는 제가 봐서는 꽤 선방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1월 1일 한 5만 7천 건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또 말짱 도루묵이고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좀 뭔가 혼란스럽게 뭐 이렇게 좀 요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좀 후속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역별로 보더라도 지금 3일 전하고 오늘이 지금 이제 비교를 5월 9일하고 오늘 5월 12일 딱 비교를 해보면 딱 3일 사이에 강동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5.4%나 지금 감소를 했고요. 자, 이건 아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걷어들인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워낙 이제 12,000채 워낙 뭐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송파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8.4% 정도 되고 서초도 마이너스 8.4% 되고요. 자, 그리고 노원 같은 외곽에서도 마이너스 한 6.9%, 그리고 동작도 마이너스 6.8, 마포도 한 마이너스 6.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용산도 마이너스 6.3, 성동도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 영등포도 한 마이너스 5% 좀 넘고요. 자, 강남도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서 10,000건 넘었던 게 지금 9,800건, 9,400건대까지 내려와 있어. 물론 이 매물도 상당히 많은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개구 전체가 지금 종로가 이제 가장 마지막인데 마이너스 1.3이에요. 자, 결국 25개구 전체에서 서울이 매물이 감소하는 3일 전보다 5월 9일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요때하고 지금 시행되고 난 요때하고 25개구 전체에서 매물 감소가 나타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특단의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당연히 뭐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은 이 5월 12일 이제 5.12 이제 부동산 대책 이제 영향이 바로 이런 거죠.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지금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거든요. 자,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정말 파격적인 정말 입법들, 특히나 보유세 관련된 부분이죠. 보유세 관련된 부분들이 또 뭐 양도세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중과 뭐 이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장특공 문제가 또 이제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특공 문제라든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뭐 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그런데 이게 지금 5월에 뭐 매물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또 5월에 들썩들썩 6월에 이렇다 보면 또 이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좀 찍어 누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필살기다.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좀 금매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엄청난, 특히나 고가주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그렇죠, 뭐 이렇게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금매들이 쏟아지면 어느 정도 이때까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일단 뭐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5.12 대책 갑자기 전체를 다 허용해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대책 전면 폐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초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초유 상황에, 자, 시장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풀어주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게 7월 세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확정을 하고 밑밥을 까는 거야? 뭐 시장이 지금 해석이 분분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뭐 매물이 나오면 일단 집값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쪽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포커스를 둘지. 자, 결국 매물이 증가하느냐, 매물이 감소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만약에 최악의, 정부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만 허용을 해주고 이런 비판을 받겠죠. 매물까지 줄어들면. 그러고 집값은 올라가면 이건 뭐 정부가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매물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금매가 늘어나주고 그러면서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7월까지 좀 편안하게 그래도 정부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반대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조금 더 빠르게, 그렇죠. 그런데 뭐 6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긴 그럴 것 같고요.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만약에 반대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이 둥절, 저도 어리둥절, 시장도 어리둥절. 자, 이게 어떻게 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매일 확인할 때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또 이렇게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매일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